이제는 그냥 제정신 아닌 짓이 이 사람들한테는 정상적인 짓인가 봅니다. 윤석열의 중동 순방에 코인 사기 혐의 업체 대표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짜뉴스가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결국 공식 성명을 냈을 정도입니다.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해명과 관련자 문책 및 사과를 촉구했는데 한덕수도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고 너무나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국회 출석 발언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했는데요. 중동 순방의 코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업체와 동행한 것은 국가망신이자 국격실추임이 분명하고 이 업체가 실제로 벌인 일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대표는 세계적 유명 인사들의 만남을 강조하며 투자를 권유한 바 있는데요. 심지어는 한 임원은 다음 주에 빈살만을 만난다고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만남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해당 코인은 회사가 약속한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에 2019년 말 투자자 40여 명이 5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며 해당 업체의 대표를 포함한 회사 관계자 14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요. 이후 피해 금액이 변제돼 고소는 취하됐지만 검찰은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벌인 사람인 만큼 이에 따라 지난 순방 일정도 마찬가지로 사기 행각에 이용했을 것이 불보듯 뻔하죠. 대체 이 정부는 검증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건가요? 뒤늦게 제보를 받고 현장에서 해당 업체의 공식 행사 참석을 막았다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국제적 망신도 이제는 이렇게나 다양한 방법으로 주다니 참으로 대단합니다. 게다가 이 업체 측은 심지어 중동 순방 이후에도 코인 관련 대화방에 사우디 관련 소식은 좋은 결과가 나올 듯하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홍보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해외 순방을 이용해 먹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업체 선정은 경제단체가 주관했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제단체의 책임을 떠넘기고 끝날 일이 아니고 경제단체가 추천한 기업들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했어야 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몫이죠. 심지어 사기 피해자들은 이미 작년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미 피해자들도 호소를 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실이 이걸 몰랐다는 것은 예상 가능한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거죠. 게다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NFT 제작 코인 업체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걸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도대체가 왜 윤석열 주변에는 이렇게 사기 혐의 업체가 자주 등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은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건가요? 이건 단순히 변명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책임 있는 해명은 물론 관련자를 문책하고 대통령도 이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해당 업체로 피해를 본 국민이 명백하게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렇게 변명을 일삼는 한덕수도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저런 일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면서 유감을 표했을까요? 현 정부는 틈만 나면 범죄 근절을 외치고 있는데 정작 기본적인 검증에 대한 인식부터가 이따위인 상태에서 국민 보고 뭘 신뢰하라는 건데요? 본인들이 한 말의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겁니다. 지금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의 앞뒤가 안 맞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언제까지 봐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던진 메가서울론에 대해 이상민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추진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해 질의를 마치자 명백히 해야 할 사실관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상민은 박 의원이 계속 졸속 행정이다,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김포시 서울 편입론을 검토하거나 추진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기현의 주장이 정부와는 전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민은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행정구역의 배치, 분할에 있어 여러 고려사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의사다. 김포 시민이나 그 지역 국회의원이 반대한다면 정부는 추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여당 대표가 얼마나 무능하고 멍청하면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손절할 수가 있는 건가요? 물론 이상민도 지난 8일에는 김포 편입에 대해 장단점에 대해 발언을 하던 중 장점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사실상 긍정적 반응을 강하게 보인 바 있는데 이제 와서 발뺌하는 모습도 웃기긴 합니다. 당시 박상혁 의원의 질의는 매우 상식적이었습니다.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잘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취지였는데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관련 연구 용역 자료가 김포시에 일절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졸속으로 추진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질의를 진행한 겁니다. 서울만 되면 교통이 빨라질 거라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하철 건설은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현실도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편입만 된다고 해서 모든 게 빨라지고 공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비타당 성조사 면제를 통해 행정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박 의원은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에 대해서도 김포에서 농어촌 특례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5년간 745명이었다는 걸 지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돼 동단위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예외적으로 농어촌 특례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고려가 안 된 상황에 김기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나 일관적으로 무식할 수 있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애초에 김동연 도지사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죠? 경기지사로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갖고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국민 사기극이고 선거 앞두고 하는 정치쇼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을 견인한 내용이나 비전, 주민 투표까지 요청한 것과 비견해봐도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기도의 자부심을 만들기 위한 긴 길을 가고 있는데 김포의 자존심이자 역사를 해치고 있고 그런데 쓸 힘이 있으면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김포시 현안부터 해결했으면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애초에 김포시 편입에 대해서 경기도지사와는 그 어떠한 논의도 없이 여당 혼자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가요?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건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죠? 논란만 나열해도 하루 종일 걸립니다.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후보지를 들러봤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발장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는데요. 이건 또 무슨 경우인가 싶으실 건데 내용이 아주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운영회 소관 대통령 비서실 예산안 심의 전체회의에서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의혹 제기 보도를 고발한 사건의 피해자가 김용현 경호처장으로 돼 있는데 고발인은 누구로 되어 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김대기 비서실장이 아마 저로 되어 있는 모양이죠라고 되물었고 직접 안 썼지 않느냐고 되묻자 김 비서실장은 저요? 법률 지식도 없는데 못 쓰죠라고 실토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개인의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대통령실 공적기관이 김대기 실장 이름으로 고발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 웃긴 건 김대기의 태도입니다. 본인이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답변을 회피했는데요. 본인이 고발한 내용인데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이며 그간 6명이나 고발을 해놓고 본인이 고발장도 안 쓰고 개인이 명예훼손으로 공권력 기관에서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법 아니냐는 겁니다. 심지어 김대기는 여기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위원님도 해보셨겠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걸 아는 거지. 제가 어떻게 이걸 다 고발장을 쓰고 그러겠느냐 이렇게 해명한 건데요. 본인이 쓰지 않았다는 걸 아예 확인시켜준 답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천공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뉴스토마토 최병우, 신태현, 박주영, 한동인 기자 등 6명을 지난 8월 3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고발 사안인데 일처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개탄스러운가요? 이 정부는 의혹이 제기되면 의혹을 해소할 생각은 안 하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한테 재갈을 물립니다. 그게 언론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제거하려 듭니다. 본인들의 무책임 찔러보기식 행보를 애써 포장하고 있는데 웃긴 건 자기들끼리 말이 다 틀리다는 거죠. 이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 줘야 하나요? 제정신이 아닌 짓을 계속해서 봐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